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6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혹시 좀 보셨어요? 진짜. 저는 뉴스로. 저녁에 그 썰부터 봤죠.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부터 봤죠. 좀 많이 놀랐었고. 예. 다행히 근데 이제 오해는 풀린 걸로. 예. 네. 정말 약간 살얼음판 걷는 기분 아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에서 뭐 경제 규모로 보든 네. 국력으로 보든 그 규모가 있고 발전이 이 정도 된 나라인데 네. 그런 SNS를 날리고 그러니까요. 와. 그 이후로도 하여튼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살얼음판 같았지만 네. 결론은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여러 또 해석들 분석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텐데 오늘 간단하게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고 그러시죠.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저께 진짜 밤에 긴장 많이 했네요. 저 새벽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제가 어저께 그 상가집을 좀 갔다 왔었어요. 네. 그 여기 이제 그 예전에 그 박용석 노동부 장관이라고 그 DJ 때 노동부 장관 하셨던 분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인연이 있던 분인데 어제 상이 나가지고 제가 어제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갖고 좀 늦게 잤는데 네. 그 아침 방송 때문에 좀 일찍 자야 되거든요. 네. 네. 잠을 못 자요. 처음에는 그 소식 듣고 저도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해갖고 트루스 소셜 들어가 보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또 올려갖고 이거 그럼 공식 계정이 맞긴 맞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맥락이 그 뭐랄까 그 이전에도 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네. 뭐 우크라이나 남아공 이런 거 했을 때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분명히 옆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상회담 얘기하면서 좀 드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네.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다. 뭐 이런 네. 정도의 그렇게 좀 약한 포지션이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얼마나 더 하냐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파월 의장의 얘기는 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좀 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찝찝하죠. 그런데 노동시장은 뭐 그렇게 약하긴 약하지만 또 이상하게 또 뭐 그냥 그럭저럭 네. 뭐 얘기를 하면서 금리 정책을 바꾸는 것이 뭐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정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인하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는 게 뉴욕 증시가 반영하고 나서 네.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거보단 좀 더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네. 이제 코스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굳이 반영을 하려면 미국장부터 반영을 해라. 왜 우리가 그걸 먼저 반영을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제 코스피가 1.3% 오르고 그 미국장은 그걸 반영해서 오늘 좀 약하게 좀 빠졌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7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22% 하락했고 S&P 500은 0.43%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강세를 좀 보이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장이 확실히 강하긴 강해요. 뭐 여러모로 보더라도 그 뭐 엔비디아라든지 알파벳, 테슬라 이런 데들 다들 1% 넘게 강세 보였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거의 막 5% 넘게 빠지는 거 아닌가 해서 쭉 내려갔다가 네. 다시 한 약보합 정도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인텔 주식이 한 20주인가 있었는데 네. 오. 어제 팔았습니다. 그래요? 예, 국유화한다 그래갖고 왜 좀 갖고 있어 보지? 이게 싫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산업 사이클로 볼 수가 없는 회사가 돼 버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팔았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그 한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이게 이 소셜 트루스였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뵙겠습니다. 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뭐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사업했다고 뭐 자기네 나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지 뭐 네. 이런 게 좀 근데 이게 그 전에 막
그 참담했던 남아공, 네. 우크라이나 이 장면이 떠오르니까 진짜 와, 여기서 우리나라도 정말 개망신 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네. 이 전에 그 정상회담 갖기 전에 그 행정명령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지난 며칠간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미군의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이거를 이제 기자들하고 좀 회견을 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서 한 30분 넘게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의외로 이 만나는 장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처음 도착하자마자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장면은 그 소셜 트루스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영상이에요. 네. 한국 쪽에서 올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이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에서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 중이고 이게 팩트 체크 중이고 미군을 수사한 게 아니고 그 한국군 통제 시스템을 수사를 한 거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오해라고 생각한다. 내가 오해라고 확신한다. 네. 라고 바로 그냥 넘어갔어요. 남아공 때랑은 좀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네. 그러면서 막 영상 틀고 막 기사, JD 벤스 막 하고 기사 뭐 했고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해라고 확신해. 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내용을 그 한국 기사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실제로 보신 분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기자회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독일 같은 경우도 그 헤르츠 총리 갔다가 뭐 그냥 무슨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옆에 계속 앉아 있다가 네. 그냥 오잖아요. 그렇죠. 막 그 기자들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계속 얘기하고. 네. 근데 그게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을 길들이게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들이기를 하려 그러는 건지 뭐 원래 사람 성품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냥 거기 가서 꽂아놓은 조립차량 앉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진짜 꾸역꾸역 한국 기자들도 어떻게든 손들고 질문권 받아가지고 네. 한미 정상회담 아젠다 던져갖고 그거 답변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도 정말 그 상황에서는 다들 공감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떠나서 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미국 기자들은 미국 대통령한테만 질문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라도 거기서 질문을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발언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만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예,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뭐 얻었는지 뭐 잃었는지 한번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얻고 잃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딱 확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또 실무회담을 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일 화두가 됐던 얘기는 페이스메이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서 북한에 트럼프 월드 하나 지어가지고 나도 거기서 좀 골프도 한번 좀 쳐보자.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피스메이킹을 하는 가자지구 방식을 차용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가자지구에 트럼프 월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전쟁이 안 날 거다, 뭐 평화의 상징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다가 만약에 트럼프 월드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가 좀 평화롭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골프 치러도 같이 가자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골프를 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평화적인 메시지가 좀 강하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시는 거고 네. 저희는 옆에서 이제 페이스 메이킹을 하겠습니다라는 용어를 썼을 때 이제 뭐 아부죠. 근데 아부를 떨어서라도 정상회담이 잘 돼가지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네. 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니까 또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원래 사실 이렇게 아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얘기해가지고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면서 뒤로 갈수록 표정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을 다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이 대통령이 뭐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선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로 미래형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소 네. 그 선박거주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다.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이 이제 상당히 좀 낙후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구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조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선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 막 그 워싱턴에 계신 분들이 다들 얘기하는 건데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 좀 더 큰 아젠다인 게 네. 전 세계에 있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 사정에 대해서 우리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에는 관심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고 말썽꾸러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도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뉴욕타임즈 기자들이나 이런 기자들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북한 담당하는 기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직접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북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알래스카 자원 많으니까 에너지 좀 사라 이런 얘기 좀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 갈 네. 거예요. 근데 얘기해서 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썰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하나그룹이 나라에 좋은 일 하나 한 것 같아요. 물론 나라 좋으라고 한 일은 아닐 건데 네. 때마침 우리가 좀 공공해진 상황일 때 뭐가 이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있어야죠. 이게 필라델피아의 그 필리조선소는 예전에 미국이 그 전 세계 조선업을 호령할 때 이게 전체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그 해군 기지가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지역으로 있어서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이 좀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때 정말 조선을 강하던 지역이 여기 조선소가 뭐 도크 2개 남았으니까 이제 정말 많이 낙후가 됐어요. 네. 그 필라델피아는 요즘에는 그 좀 몸에 안 좋은 약으로 굉장히 망가진 도시로 유명합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을 부활시킬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여기도 이제 그 뭐야 저 뭐요? 스윙보트 하는 스윙- 지역 스윙 스윙 스테이트. 아, 스윙 스테이트. 네, 그런 데라 굉장히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제일 취약한 조선업이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됐든 네. 저기가 미국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역에 한국 조선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미국 조선소는 스스로 자력갱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가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자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어쩌면 마스카 펀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국 기업 지원하는데 돈을 쓰는 거는 좀 그렇죠. 아깝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 지원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명분도 되고 네. 우리도 좀 지원하는 보람이 있고 뭐 이런 문제라 좀 잘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미국은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그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이게 일도련선, 네. 그러니까 중국을 경제하는 일도련선 그 제일 그 선봉에 있는 두 국가의 우방국인데 네. 둘이 자꾸 싸우니까 미국은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역사 문제는 니네가 좀 알아서 풀고 좀 협력 좀 해라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할래. 그 이따 저랑 따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네.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걱정하실 것 같아 갖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 하니까 이게 일본이 아주 소중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기가 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가 수습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보기 전에 제가 딱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흡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 코스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그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선언에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선언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연도를 얘기하면서 약간은 좀 사과를 이렇게
우리가 사과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땡큐지. 근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요새 지지율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아 최근에 다시 올랐어요. 네, 그래갖고 요 행보가 좀 나쁘지 않았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대화를 했는데 방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같이 가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좀 거친 사람이라 그렇지. 전용기 같이 타고 갈래? 뭐 두 대로 가면은 비행기 값도 많이 나오고 연료비도 많이 드는데 오존층 파괴도 좀 막을 수 있고 네. 뭐 같이 갈래? 그랬더니 뭐 같이 가면 좋다. 근데 이 장면도 뭐 상상을 해보면 참 신기하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같이 중국을 방문한다. 네. 이 장면은 와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파생돼 나올 텐데 지금 아마 이 대통령이 뭐 CSIS 뭐 여기서 아마 연설한다 이런 이제 속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에서 안보 쪽 싱크탱크죠. 네.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속보 멘트가 아마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네, 요 중요한 내용들 혹시 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틈틈이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중요한 뉴스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 덧센 상법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네. 이거는 그 퍼블릭시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게 좀 중요하고요. 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2명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집중 투표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5명이 선출이 된다. 네. 그러면 이 사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모으고 이 사람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 모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각계격파를 당한다는 네. 거죠. 대주주가 5명을 다 임명하게 되는데 이게 소수주주들이 나 4명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내 5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싶어요. 네. 이게 집중투표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열심히 모으면은 1명 정도는 좀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경우도 이제 이사회 진입을 조금 더 용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상장사협의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산 2조 원 이상 지주사 31개 중에 25곳이 경영권이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이사회 진입 문제, 그러니까 2대 주주와 4대 주주까지 연합을 하면은 뭐 지주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말장난들을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대주주가 대주주인 이유는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대주주보다 지분율이 높은 그 주주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원래 대주주는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첨부 대주주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자꾸 뭐 지금 하던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비웃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뭐 이거 분리선출이라든지 감사위원 뭐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하면은 대주주가 그 지분율만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대주주가 지분율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대주주의 권한에 맞는 행사 정도를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사회 진입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행동주의 하시는데 이사회 진입 많이 하셔요. 네. 근데 거기 행동주의 그러니까 지금같이 험한 상황에서의 행동주의는 진짜 살벌하거든요. 네. 근데 한 명 들어가고 뭐 할 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주주가 그분 임기 끝났는데 네. 들어와서 하다가 임기 끝났는데 더 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내부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좀 깐깐하게 못 보던 게 이분이 오면 얼마나 깐깐하게 보겠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와서 이사회에서 그 깐깐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부 경영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회장이 있고 네. 밑에 경영자들 있잖아요. 네. 회장님 몰래 딴짓거리 많이 합니다. 근데 이사회에서 이 사람이 깐깐하게 보니까 네. 경영진들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대주주가 좋아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들어가서 이걸 깐깐하게 하니까 여기서 슈킹하는 게 많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업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분이 오히려 나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이렇게 되게 소수가 외국인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외국인 사회이사들 막 쓰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좋아해요. 오히려 외국의 전문성들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 있고 뭐 거기서 뭐 2대 주주가 뭐 와가지고 뭐 행동주의 펀드가 뭐 단기 순이익의 뭐 10배를 배당을 하라 그랬네? 네. 아니 그런 주주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주주들은 배척돼요. 그렇죠. 네. 아니 누가 회사 망하라고
아니 주주 중에 회사 망하라 그러는 주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관련한 얘기들도 이번에 법안 다시 발의를 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최대 주주가 써먹으면 네. 그게 최대 주주의 지분율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율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네. 근데 왜 회사의 자산인 자사주를 최대 주주 지분율에 갖다 얹어갖고 활용을 하냐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음. 굉장히 맨날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고 맨날 갈등만 생기고 오히려 그게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주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주들도 경영자나 최대 주주가 잘 하고 있다면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슈킹을 할 경우에 적대시를 하는 거지. 네. 이분들도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냥 뭐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게 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니네가 뭔데 그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주 문화 변화 그리고 경영자들이나 최대 주주도 주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그동안은 진짜 목놓아 외쳐도 안 됐지만 네.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구윤철 장관이 이번에 나와서 그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해서 뭐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좀 투자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좀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말로 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식 개선도 해야 되고 네. 인식 개선의 효과가 정책 개선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뉴스요. 바로 가보죠. 세 번째 뉴스는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다 씹어먹고 있잖아요. 네. 전체 점유율을 뭐 80% 가져간다, 90% 가져가나 그러고 있는데 이 상위 5개 업체가 상반기에만 5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모적인 과당 경쟁을 내이쥐안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가 뭐 다적자입니다. 뭐 많이 나는 퉁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고요. 야. 징호커지 같은 경우도 한 5천억, 뭐 웨이퍼 만드는 회사도 5천억 이렇게 해서 순손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이 2023년에 톤당 5,80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1,160만 원으로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듈 가격도 최고점 대비 60% 폭락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갔는데 지금 우리가 제 이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중국 쌤통이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솔직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꽤 강하게 이 과당 경쟁에 대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중국 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산업의 자율 규제 강화와 공정 경쟁 및 우수 기업 육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원가 이하의 과당 경쟁을 벌이는 부분들을 그 자제하자. 네. 그리고 고품질 경쟁으로 전환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그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해지다 보니까 빠진 내용이에요. 네. 이게 그 중국이 지금 정유 석유화 구조조정 로드맵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9월 초에 국무원의 1차 결과를 보고하고 9월 네. 중에 과잉 생산 축소 방안을 발표를 해서 120일 이내에 폐쇄 일정 확정 또는 개보수 착수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실제 설비 폐쇄 진행 그 결과가 26년부터 진행되는 5개년 계획에 발표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구조조정 기준도 30년 노후 설비를 20년 이상으로 변경을 하는데 대상이 무려 40%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화학 안 해도 되겠네? 화학 네. 구조조정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부분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좀 이러면 조금 여유가 생겨요. 우리도 여유가 있어야 구조조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우린 그냥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석유화학 구조조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면 네.
이 업체가 뭐 1등 업체는 구조 조정을 안 하려고 하고 2등 업체가 구조 조정하게 되면 그 시장 1등이 다 먹으니까 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다른 국가면 그냥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중국이 대신 구조 조정 해주면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금 오버캐파가 심하니까. 심해서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우리 수출을 했는데 중국이 줄이더라도 네. 자국 수요만큼 줄이진 않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 전체 석유화학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는데 네. 중국이 이거를 다 100% 자급화해버리면은 우리는 40%만큼 오버캐파가 생기는 어쨌든 거잖아요. 남는 거네요. 예, 이거는 줄여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좀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좀 좋아지면 분명히 이 정도면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니? 분명히 이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진짜 작정하고 줄이기로 한 거 힘들더라도 지금 좀 줄여놔야지 내년에 샤인 프로젝트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오버캐파 된다. 네. 그래서 네. 할 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할 때 그 고통을 네. 그나마 중국 쪽에서 조금 저걸 해주면 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동도 지금 뭐 화학 한다는 데들 많잖아요, 그죠? 중동은 조금 늦게 들어오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 치고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중동 물량은 대부분 유럽으로 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건데 여기서 이만큼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나 늘릴 조금 수는 없지 뭐.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뭐 좀 줄여야 될 텐데 산업이라는 게 늘 뭐 100년, 200년, 500년 계속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또 사이클이 있고 또 좋아질 때가 있고 또 좀 어려워질 때가 오는 거겠죠 뭐. 네,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을 잘 타서 네. 또 좋은 수익을 또 한번 거둬봐야죠. 예. 예, 우리 또 주머니도 잘 줄여서 다른 거 좀 아껴서 한 번씩 소고기 사 먹어야죠. 돈 아껴서 뭐 하겠노? 먹으려고 하는 소고기 사 먹겠지. 네. 소고기 하면 네. 또 유명한 갈비 중에 암소갈비, 그 중에서도 해운대 암소갈비가 있습니다. 해운대 암소갈비집. 이게 유명한 곳이군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여기. 네. 해운대 암소갈비가 50년 전통인데 네. 좀 비싸요. 비싸지. 워낙 유명하잖아. 네. 네. 그래서 해운대 암소갈비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느낌의, 그 양념의, 그 육질의 네. 그 맛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맛이군요. 해운대 암소갈비. 지금 이제 저희가 다 식었는데도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저는 사실 양념이 묻은 걸 더 좋아하긴 해요. 뭐 돼지갈비가 됐건 소갈비가 됐건 양념이 묻은 게 더 좋긴 한데 사실 먹으면서 양념이 잘 배어 있지 않은 고기들이 되게 많아요. 전 그게 좀 불만이었었는데 이거는 저희 포장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고기 속까지 그 양념이 다 배어 있네.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보들보들하고 쫄깃쫄깃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들보들한데 쫄깃쫄깃까지 네. 하다. 그럴 수 없지 않나요? 보통 그냥 퍼석퍼석 그냥 다 부서지거나 아니면 쫄깃쫄깃해서 질기거나 뭐 딱딱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요게 바로 해운대 암소갈비의 그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400g 3팩이 나갑니다. 400g 3팩이면 양이 적지가 않은데 총 1.2kg에 59,000원. 해운대 암소갈비 아마 1인분에 이 정도 1인분에 할 거야, 59,000원 아니에요? 할것 같은데. 네. 네, 요게 3팩에 1.2kg에 59,000원이니까 정말 싸게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맨날 뭐 3팩, 4팩 하니까 맨날 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2+1인 거잖아요, 이번에. 네, 네. 최초로 2+1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행사할 필요가 없죠. 워낙 잘 팔리는 네. 데니까. 아는 분들은 또 워낙 아시니까 해운대 암소갈비 하면. 네. 그 또 부산 가시면 꼭 이거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픈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해운대 암소갈비. 자, 하여튼 이 칼집에 따라 배어 있는 이 감칠맛 요거 네. 느끼실 분들 지금 행사할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1에 59,000원. 해운대 암소갈비, 양념 소갈비입니다. 네. 네, 그거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도 이렇게 소고기를 뭐 되게 좋아하는데 뭐 자주 먹진 못하지만 근데
맛있네요. 맛있죠. 네, 네. 네. 근데 해운대 암소갈비는 물론 이게 국내산이긴 하지만 여기는 1인분에 180g에 54,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찾아보셨구나. 네, 지금 찾아봤습니다. 뭐그 정도 가격 할 거야 아마. 네. 그러면 근데 우리는 1.2kg에 5만 원. 2+1이 59,000원인데 3+2 5팩짜리가 있습니다. 그건 87,000원.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거 훨씬 더 싸네요. 네, 많이 드실 분들, 애들도 있는 집은 요 정도 하면 이제 또 바로바로 먹으니까 네. 집에 가스레인지 이렇게 해갖고 저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혹시라도 이렇게 그릴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예, 더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고기는 미국산이랍니다. 미국산 갈비 맛있어. 네, 저는 사실 미국산 소고기 좋아하긴 해요. 네, 해운대 암소 양념 소갈비. 양념은 미국산 먹어도 됩니다. 아, 그럼요. 맛이 양념에 가려져 있잖아. 태세전환들 참. 근데 맛있어요. 네, 한미 정상회담도 하는데. 해운대 암소 갈비집에 양념 소갈비 1.2kg에 59,000원, 그리고 5팩짜리 그러니까 2kg에는 87,000원 네. 이렇게 구성이 있습니다. 골라 드시면 되겠고요. 빨리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그 알로에 레드베라, 이거는 진짜 가격이 거의 미친 가격입니다. 예, 아약 이뮨 알로에 레드베라인데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건강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약사가 직접 만든 면역력 증진 기능식품. 네. 요게 알로에랑 그 레드베라, 알로에겔, 아연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네. 겁니다. 요게 무려 한 박스에 원래 2만 원인데, 한 박스에 2만 원이요? 네, 한 박스 14포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4박스를 드립니다. 19,900원에. 한 박스 왜? 가격에 4박스 그러니까 준다고요? 3+1이 아니고 1+3이에요. 아. 가격이 미친 겁니다. 아, 이건. 1+3. 네. 와, 이거 이제 알로에도 들어있고, 알로에 왜 그 보들보들한 거 있잖아요. 네. 미끄덩. 있죠. 네, 거기 이제 피부에 엄청 좋잖아요.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근데 되게 알로에가 맛있게 생겼네요. 한번 드셔봐. 네. 네. 좀 혹시 권 팀장님 없으세요? 뭐 줘야 먹어보죠. 뭐.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약 이뮨 알로에 레드베라. 요건 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아, 이게 약간 젤리처럼 되어 있군요. 네, 아, 예, 젤리처럼 텍사스산 프리미엄 알로에로 만든 탱글탱글한 알로에 이뮨 레드베라. 네, 이렇게 우는 애 떡 하나 준다고 찡찡거렸더니 하나 주셨네요. 네, 냉장 보관 후 차갑게 드시면 더 탱글탱글하게 드실 수 있는. 네. 근데 맛있다. 간식으로 먹어도 되겠는데요? 네. 간식으로 애들 괜히 이상한 거 주지 마시고, 예, 이런 거 저 면역력 떨어지실 때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요? 안 되지, 사야지. 예.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 떨어지실 때라든지 피부 탄력 좀 걱정되신다, 이럴 때 이제 챙겨 드시면 네. 좋을. 네, 바로 이 레드베라. 아약이 만들면 다릅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는 최고의 빨간 선택, 네. 레드베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박스 가격이 4박스를 드립니다. 이게 진짜 충격입니다. 네, 2만 원도 안 되는 19,900원에 4박스 갑니다. 자, 이렇게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게 저희 도와드렸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권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